예, 정치권도 법조계도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일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를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동안 이 관측들이 쏟아졌는데 일단 선고일자가 정해졌다라는 건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일각에서 제기됐던 5대3 교착설, 이 가능성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선고가 지연되면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 예. 즉,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는 설이 제기됐죠.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맞서다 보니 이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향후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고일자가 지정된 만큼 이런 교착 상태에서는 벗어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있을까요? 네, 바로 지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한 판례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당시 헌재는 지금보다 2명이 더 적은 6인 체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최소 심리 정족수인 7명에서 1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될 위기에 놓인 이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가처분 판결문을 보시면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시 말해 향후 임명될 재판관 뜻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 헌재가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선고일자가 잡혔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고가 가능해졌으니 교착 상태는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교착설과 함께 꾸준히 언급되던 게 8대0 만장일치설이었는데 만장일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8대0 만장일치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예. 우선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번 사건 심리기간이 최장 기록을 경신한 만큼 결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헌법학 교수는 MBN에 사건 초기와 달리 쟁점들이 구체화되면서 내부 의견이 나뉘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만장일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한 변호사는 MBN에 변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결정문에 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도 모자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5대3, 8대0 지금 경우의 수를 하나씩 따져보고 있는데 그러면 7대1이나 6대2 아니면 4대4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재판관 한두 명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내며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의결 과정에 대한 지적을 별개 의견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대4로 갈릴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경우 국론 분열 가능성이 가열될 가능성이 커서 헌재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결국 이틀 뒤 헌재 선고를 지켜보면 될 일이지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